안녕하세요. 서강원 중문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는 서강 수학원, 서강 CLS 어학원에서 중간고사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수학, 그리고 영어, 학교별 성적 분석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에 따른 내신 만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2학년 자료예요. 주요 중학교 11개 중학교 요 주변에 저희 학원의 학원생들의 11개 중학교의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중학교 2학년 수학 평균 성적을 비교해낸 건데요. 자, 우선은 이걸 좀 먼저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뜻하는 게 뭔지 좀 보시면은 2018년, 19년 2개년의 평균이고요. 검정색 그래프 요게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이게 최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최근. 그리고 빨간색이 의미하는 건 코로나 전에 아이들의 평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정색은 코로나 후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아마 이해가 되시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학교들이 써 있죠. 이렇게 11개 학교가 있는데 보기 좋게 좀 분류를 해놨어요. 이 지금 왼쪽에 보면 노란색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칠해낸 부분 있죠. 거기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회색깔이, 그러니까 검정 색깔이죠. 검정 색깔이 빨간 색깔보다 점수가 높죠. 이게 높게 보이죠. 그죠? 자, 이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전, 이제 2018년, 2019년보다 코로나 후 2020년, 2021년도에 평균이 더 높았다. 그런 학교가 거원, 문정, 문현, 보인, 송파, 위례는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가 평균이 높았다. 평균이 높았다라는 건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시험이 쉬었다. 그죠? 첫 번째는 자, 시험이 쉬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볼까요? 감일, 세륜, 송내, 오금, 오주는요. 감일은 아니네요. 감일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만 있기 때문에 감일은 빼고요. 자, 나머지 세륜, 송내, 오금, 오주 4개 학교는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가 성적이 더 떨어졌다. 많이 떨어진 학교도 보이네요. 오금, 그죠? 떨어졌다. 오주도 조금 많이 떨어졌고. 자, 이거는 역으로 시험이 어려웠다 또는 아이들이 시험을 못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여기 학교 수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코로나를 겪었을 때 난이도를 좀 낮추고 시험을 좀 쉽게 출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학교도 지금 한 4개 학교들은 그냥 단순히 평균만 봤을 때 조금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을까. 특히 오금 같은 경우에는 어렵기도 어렵고 아이들도 못 봤고 오주도 마찬가지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현재를 지금 판단을 하자면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있네요. 그죠? 거의 코로나 지금 끝나고 있어요. 이제 그죠? 코로나가 끝나고 있다 보니까 이 높았던 성적이 다시 원위치할 것이고, 그죠? 얘네는 굳이 낮춰놨는데, 그죠? 난이도를 높여놨는데 굳이 난이도를 쉽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가 예상하건대 2022년도 시험은 자, 어렵게 출제될 거다. 언제보다? 2021, 2022보다. 그리고 어려운 학교들은 대체로 유지될 것이다. 어렵게. 그래서 난이도는 좀 높게. 자, 중학교에서 수학이 보통 한 25개가 나온다고 쳐볼게요. 자, 중학교 수학이 자, 몇 문제? 25문항이 나온다고 저희가 여기다 25문항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자, 25문항. 그 중에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울 때, 난이도 쉽다 라고 했을 때는요. 22개에서 23개가 아주 기본 문제, 기본 유형 문제로 나와요. 예를 들어 센을 따지자면 비스텝 정도.
또는 요 안에서는 당연히 아주 기초 문제, 교과서 문제도 많이 나오겠죠. 요 정도 나오고요. 난이도가 높은 거, 이제 뭐 심화 문제라고 할까요? 심화는 이제 몇 개 정도가 나오냐면은 3개에서 한 뭐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죠. 요거에 의해서 90점이 넘냐, 자, 안 넘냐가 결정이 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은 25문항 중에서 뭐 기본 유형이 한 20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심화 유형이 몇 개? 한 5개가 나온다. 이 5개 중에 우리가 소위 애들이 잘 못 푸는 거, 대부분 아이들이 못 푸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게 한두 개는 나온다. 그래서 요 심화 문제를 다 틀린다. 그러면 70점대가 나온다. 여기서 심화 문제 다 틀린다. 80점대가 나온다.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요렇게 판단하고 자, 가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유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냐? 물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또는 요 중간 과정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난이도를 아주 쉬운 거에서 좀 높이지 않겠냐라고 예측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학년뿐만 아니라 3학년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별 특성 좀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학교별로 숫자로 좀 나타낸 거고요. 자, 보세요. 보는 방법은 파란색은 평균 점수가 높은 학교 2개, 그 해.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은 평균 점수가 낮은 학교 2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이 이제 2021년도고요. 일로 갈수록 2028년도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감일은 2개 년도고 한 요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 76점, 77점 뭐 요 정도 안에서 지금 평균이 형성될 것 같고요. 난이도로 따지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중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이나 중하 정도 되겠죠. 자, 거원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특징이 딱 보여요. 코로나 전, 이게 코로나 전이죠, 그죠? 이때 코로나 후입니다. 코로나 전에 평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던 학교였어요. 근데 코로나 후가 되면서 파란색 뭐라 그랬어요? 성적이 높은 학교 2개에 속하죠. 쉽게. 거원은 쉽게 출제되는 학교의 대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컨대 어렵지 않을까? 그죠?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 문정 보시면은 어려웠었어요. 예전에 그죠? 코로나 전에 후에는 많이 쉬워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거보다는 쉬워졌네. 그래도 어렵게 출제됐네요. 그죠? 자, 문현중학교 보세요. 대체로 까다롭게 출제된 학교. 점수가 70점대 그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보인중학교 볼게요. 보인중학교. 자,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됐던 학교가 자, 굉장히 쉽게 출제되다가 갑자기 2021년도에 어렵게 출제됐네요. 자, 어렵다 또는 아이들이 못 봤다. 2개 중에 하나지만 그냥 어렵게로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출제된 학교였다. 자, 세륜중학교는 별표 쳐져 있죠. 최근에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전엔 좀 쉽게 출제됐는데 송내중학교는 자 경향상 뭐 무난하게 좀 어렵게 가다가 좀 쉽게 출제됐네요. 그죠? 송파중학교는 점수대가 그냥 무난한 75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이들이 좀 잘해요. 여기는 그죠? 아이들이 잘해서 난이도는 있지만 아이들의 성적이 조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학교. 자, 오금중학교, 오주중학교는요. 자, 빨간색이 막 보이잖아요. 그리고 점수도 막 58점 막 나왔죠. 58점 그죠? 어떻게 해가 또 같이 이렇게 평균이 똑같이 났는데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학교 중에 기존에 좀 쉽게 출제됐었는데 그런 학교다라고 2학년 성적을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학년도 똑같이 지금 보시면 돼요. 자, 노란색이 뭐죠? 노란색이 평균이 높아진 거, 코로나 후에 그죠? 높아진 학교 있다. 보니까 거원, 문정, 문현, 송내, 송파, 위례다. 좀 겹치죠, 2학년하고 그죠? 자, 평균이 낮아진 학교들 4군데. 보인세륜, 오금, 우주다. 똑같이 2학년처럼 해석해 주면 됩니다. 난이도가 쉬워졌다.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다. 그럼 예상컨대 예상은 난이도 어려워질 예상이다. 왜? 코로나 이제 끝나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자, 학교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파란색이 높게 나온 거, 빨간색이 우리 가장 낮게 나온 거, 거원하고 문정은요, 어렵게 출제됐었던 학교들이 다소 쉽게 출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 평균이 높아졌어요. 그죠? 자, 다른 데 좀 무난하고요.
보시면은 뭐 세륜 같은 경우나 보잉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색칠은 안 돼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이 어때요? 낮아요. 뭐 문현도 마찬가지. 수학 평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3학년들이. 그죠? 그다음에 송파는 뭐 지금 다 높게 돼 있죠. 그죠? 다 높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또 잘 봤다. 자, 오금 어주는 아까 보였던 특징 그대로 나타나네요. 어떻죠? 어렵게 출제됐다. 미래는 무난하게 출제됐다. 라고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좀 비슷한 유형들을 한번 넣어놔봤어요. 자, 이제 부등식 문제인데요. 보세요. 요렇게 부등식이 이제 학교마다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 문제는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보세요. 자연수의 해가 없을 때, 자, 그냥 해를 구해라. 해를 구해라. 그러면 굉장히 쉬울 텐데, 그죠? 조건을 하나 주어졌죠. 이런 부등식인데, 뭐죠? 자연수의 해가 없을 때, 그죠? 그 말은 자연수라는 건 1, 2, 3, 4니까, 그죠? 1, 2, 3, 4니까 그 범위에 해가 해당되지 않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상이죠, 중상. 그런데 다른 학교들 보세요. 옆에 있는 학교 볼까요? 보인중학교 문제는 비슷해요. 자연수의 해가 없을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는데 이게 왜 상이 되죠? 바로 분수가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싫어. 보이죠? 분수.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수 아니잖아요. 이거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이 됩니다. 그럼 밑에도 볼까요? 비슷하죠.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요. 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상이 되고요. 이 문제는 뭐예요? 분수 들어가는 거 똑같고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자연수의 x가 3개일 때, 이번엔 없을 때가 아니라 3개일 때, 이렇게 조건이 좀 달라지는 경우. 어떻든 지금 기본적인 문제들, 지금 부등식 문제,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자연수 해가 없을 때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기본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이번에는 자릿수 문제예요. 자릿수 문제도 많이 나오죠. 자, 중 문제로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이건 어때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공부를 좀 했다면은 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자 보세요. 역시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의 10제곱은 1024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송내중학교 이렇게 나왔네요. 밑에는 자, 요런 게 10자리의 자연수가 되도록 일단 자릿수 지금 주어졌고요. 그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A값, 요 A값, 5의 A제곱, 요 A값을 구해라. 좀 더 변형된 거죠. 이렇게 변형돼서 최상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80점을 받겠다 그러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90점 이상 받겠다 그러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 본인이 100점을 받겠다 그러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겠죠. 자, 오늘 가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아이들은 2학년들은 한번 내가 과연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단편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문제 보세요. 원가 정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숫자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 이렇게 감일, 그 다음에 거원에서 나와요. 근데 세류는 상문제로서 자, 원가 정가란 말 없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몇 명 이상 이제 혜택이 2개래요. 회원카드 혜택, 생일 쿠폰 혜택 이렇게 2개 있는데 몇 명 이상이 돼야지만이 회원카드를 했을 때가 더 유리하니 그걸 풀이 과정을 한번 서술해봐. 라고 이렇게 지금 뭐 원가 정가의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더 복잡해서 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본인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 두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80점이고요. 요걸 풀 수 있다 그러면 90점 이상이 나오는 날이죠. 자, 3학년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아주 쉬운 문제들, 그죠? 중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요 니은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각 적는 거, 그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문제 보세요. 자, 요거에 당시 요거를 더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네.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번에 또 한 개의 주사기를 2번 던져서 경우의 수까지만 확률 경우의 수, 그죠? 그거까지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상문제. 그 다음, 자, 보인중학교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까지 이제 시험이 있었을 작년에 2차 방정식까지인데 보시면은 요 놈이 중근 x는 b를 가질 때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건 결국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같이 2차 방정식과 합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중문제 정도를 나는 풀 수 있어 그럼 80점. 나머지 상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90점 이상은 나올 수 있어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편적인 문제고요. 이거 말고 여러 유형들이 나올 수 있죠. 자, 우리 이제 그럼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이 목표가 80점이다 라고 한다면요.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교과서를 한 80%로 집중해서 계속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응용 연습. 예를 들어 교재를 제가 센 BC를 넣어놨지만, 그죠? 요런 이제 유형 문제죠. 그죠? 그걸 한 20% 비중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80점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과서는요. 본인의 교과서에다가 보이게 해줄게요. 본인 학교 교과서에다가 뭐까지? 다 학교 교과서까지. 저희는 지금 교과서 서머리라고 해서 모든 학교 교과서 문제를 애들이 다 풀고 오답까지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다 거의 다 끝났어요. 80점 지금 이제 따는 당상이죠. 그 다음 본인이 90점을 좀 목표로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한 50% 비중으로 열심히 공부하고요. 거기에 센 BC 유형 정도를 한 30% 하고요. 심화 블랙라벨 아주 기본 유형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 20% 정도 하면 그래도 90점은 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죠? 약간 심화를 좀 다 해줘야지만이 90점은 넘는다. 예를 들어 아까 25문항 중에서 그죠? 25문항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여기서 기본 문제가 몇 문항 나온다? 한 20문항이 나온다. 그죠? 요 정도만 나오면 80점이 나와요. 요 정도만 뭐 70점에서 80점 나오겠죠. 그 다음에 5문항. 이 5문항에서 90점이 되기 위해서는 한두 개는 어렵거든요. 굉장히 킬러 문항이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한두 개. 한두 개 빼고 나머지는 맞춰야지 그래도 90점은 넘는다. 그런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상위권 아이들은 95점 이상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요. 교과서 한 20% 하고요. 자, 쌤 BC에 해당되는 그 유형 문제를 한 50% 풀고요. 심화를 한 30% 풀어서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아까 25문항 중에서 그죠? 25문항 중에서 아이고 25문항 중에서 20문항 당연히 맞추고 기본 문항 그 다음에 5문항 중에서 한 3개가 심화 문항이면 한두 개가 킬러 문항이라고 했죠. 2개가 그죠?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춰야지 95점이 나온다. 하나만 틀리면 마이너스. 그 다음 이제 상위권 100점을 목표로 하는 애들은 굳이 교과서 한 번 정도 쓱 풀면 되겠죠. 그죠?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유형, 응용 이게 이제 20문항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40점, 40%. 심화 문제. 자, 심화 문제 한 3문항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30점. 그 다음 고난이도 한 2개에서 3문항 정도 되겠죠. 그거 30% 위주로 공부해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학교별 수학 성적 분석이고 그 다음에 내신 만점 전략이었습니다.